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 상황, 누군가는 지금 화가 나 있을 거고, 누군가는 뭐 잘됐다 하고, 누군가는 또 관심 없고 뭐 다양합니다. 거기다 타깃 도 달라요. 흰수염고래는 100% 손흥민 편에 서서 어쩌면 좀 과다 싶을 정도로 좀 오공하고 있지만 분명 손흥민을 싫어하는 부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보면 손가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모두 존중은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과 한국을 위해서 이 국가대표 경기도 중요하게 보는 것이지,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응원하는 것을 안 하겠다? 그럴 순 없습니다. 지금 흰수염고래는 누군가를 타겟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일반인 유튜버가 소신껏 정보를 전해드리고 때로는 기획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케이. 지금 한국 축구는 혼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냐? 한국이 요르단 원정길에서 깔끔하게 2대0으로 승리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3대0으로 이기길 바랐던 저로서는 아쉬움은 남지만 후반에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한국 축구가 좀 부스터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혼란이냐면 차라리 패배하고 더 비참한 사태들이 터져서 감독도 정몽규도 손 놓게 되길 바라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좋아했던 국가대표 외국인 감독들 솔직히 없었습니다. 히딩크 때조차도 원정에서 0대5 패배 그런 소식 듣고 그럴 때 전혀 신뢰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1년 5개월 가까이 욕먹고 딱 한 달 성과 내서 한국 주민등록증 받으신 분입니다. 아드보카트, 쿠엘류, 봄프레레, 슈틸리케, 벤투, 클린스만, 솔직히 과정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뭐합니까? 내가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봉에 맞는 선에서 뽑은 감독이고 어차피 축구는 그대로 하는데 말이죠. 홍봉사에게는 딱 그 시각일 뿐입니다. 아니, 미운 걸 어떻게 합니까? 배신감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외국인 감독 보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켜보는 수밖에요. 이 승리를 홍 감독이 이뤄냈다고 할까봐 그게 더 신경 쓰였는데 정말 좀 말하기 애매하긴 합니다. 응원하면서 선수들 편인데 선수들이 홍 감독을 전폭적으로 신뢰를 해버리네요. 임시 주장을 맡은 김민재는 선수단 분위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오늘 경기에서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 선수단 분위기는 아주 좋다. 그런 점을 알아주면 좋겠다. 우선 선수단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출처를 따져봐야 할 것 같죠? 이미 축구협회 컨텐츠만 봐도 선수들은 분위기는 매우 좋아 보였으니까요. 팬들도 모르는 얘기인데 선수들은 항상 응원합니다. 김민재는 이어서 어려운 원정 경기였는데 승리를 가져와서 매우 만족한다. 수비수로서 무실점을 해서 특히 좋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전반 시작하자마자 6분여 동안은 불안감을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 집중력의 문제보다는 극도의 긴장이거나 선수들 합이 처음 맞춰졌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한국은 점유율이 70%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전반전에 왜 이렇게 좀 답답할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수비에는 사실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반에 요르단에게 슈팅을 많이 허용했죠. 그건 당연히 이재성에게 멋진 헤딩골을 허용한 후에 아시안컵에서 이겼던 팀한테 홈에서 실점? 패배? 그럴 수 없다 하니까 더 밀어붙이려고 반격을 했으니까요. 후반에 슈팅이 한 10개 정도 허용했는데 아니 설마 아무리 그래도 요르단에게 슈팅 허용한 걸로도 비판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조윤의 빠른 판단력이 매우 좋았던 거 그 외에는 수비 상황에서도 큰 위기가 없었습니다. AFC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냈다 하고 한국의 승리를 전하면서 이재성의 헤딩골로 전반전 마치기 전 경기를 끝냈고 오영규가 후반전에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졌던 패배를 서력했고 더 중요한 것은 FIFA 월드컵 11회 연속 진출이라는 목표를 잘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2위까지만 오르면 월드컵 직행입니다. 요르단이 쉽지 않은 상대라고 하면서 그들의 홈인데도 2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2위 안에 드는 건 더욱 가능하다고 봐야죠.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이게 경기 스케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중동에서 먼저 경기를 하고 이후에 한국에서 경기 후 소속팀으로 돌아가면 선수는 팀에서 부진할 확률이 높게 되고 반대로 마지막 경기를 중동에서 치르게 되면 오히려 홈 경기에서 피로 누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이번 경기는 소속팀 경기를 마친 후에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없었지만 비행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그래도 선수들 컨디션 관리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선수들이 비행기에 팬들과 함께 타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 팬들도 매우 좋아하고 선수들과 뿌듯해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해주고 있죠. 이게 아마 한 달 전부터 홍보했던 전용기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팬들은 이코노미이지만 아마 비즈니스석으로 5, 60석은 해놓은 거겠죠. 설마 진짜 전용기인데 뭐 이코노미겠습니까? 네. 김민재는 이번 승리에 대해서 아시안컵 때와 차이가 있다는 걸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때 제가 없어서 졌다기보다 연장전을 많이 해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상대가 체력적으로 좋고 빠른 선수가 많아 그렇게 됐다고 돌이켰습니다. 진짜 그것은 아니지. 그럼 약팀한테 실력 없어서 패배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건데. 이번 3라운드에서 일본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사우디 만치니 감독은 아예 항복을 하듯이 일본은 1위다. 호주와 2위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일방적으로 당한 건 아니었습니다. 점유율도 더 높고 슈팅도 더 많았었는데 일본의 결정력과 수비 조직력이 더 좋았습니다. 일본은 참 무서운 게 왜 이렇게 세트피스 골을 잘 넣어요? 일본이 사우디에게 잡힐 것을 기대했는데 좀 아쉽네요. 일본의 활약은 이 경기에서만이 아니라 한국 요르단전에서도 있었습니다. 경기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분노했을 텐데 한국 경기에서 일본 주심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선수들이 요르단의 적극적인 태클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황희찬은 결국 2번을 당하면서 교체가 되어야 했고 황인범도 굉장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이 좀 생길 때는 주심이 최소한 좀 주의를 줘야 하거든요. 막무가내로 플레이를 하면서 주심의 성향을 간보다가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황희찬이 3분이 넘게 지연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고 10분 후쯤에는 또 주심이 바로 1m 앞에서 또 태클로 파울을 당했는데 이때는 휘슬을 불지도 않고 있다가 황희찬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때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저놈이 황희찬까지 이탈하게 되면 이라크전에서 변수들이 생길 때 플랜을 이까지를 못 대비해둬야 하는 건지 일본 주심이 옳은 판단들을 했다면 이렇게 강한 태클을 하긴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황인범도 비슷하게 당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그때서야 일본 주심은 경고를 들었습니다. 황희찬 상황 때 주의만 줬어도 이런 사태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 주심 뭐 때문은 아닌데 괜히 엄지성도 일본 주심 때문에 좀 부상 당한 것 같잖아요. 과격한 경기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주심의 재량이기 때문에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민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요르단 선수들이 고의적이라기보다 태클 상황에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조현우는 또 홍봉사를 아예 극찬까지 했더라고요. 우선 선수들이 원팀 되는 게 중요하니까 별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의 이번 승리로 상대 팀들은 더 두려워하게 됐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빠진 상태에서도 젊은 피들이 정말 잘하니까요. 거기다 이제 새로운 감독 체제로 3번째 경기였을 뿐이고 다음은 또 홈이지 않습니까? 이라크가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1대0 친승을 거뒀는데 어때? 심장 쫄깃하지? 자, 다음 라운드 이번엔 기필코 3대0 승리되길 대한민국 파이팅! 이상 hin수형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